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삼국지 스토리를 들려드리는 스토리텔러 권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께 삼국지 스토리의 가장 핵심 중 하나이죠. 바로 도왕결의 그 직전까지의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네, 여러분. 혹시 삼국지에는 몇 가지 버전이 있는지 아시나요? 삼국지에는 바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진사라는 사람이 쓴 역사 기반 그리고 팩트 기반으로 쓴 정사 버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소설 버전이죠. 삼국지의 연의라고 하는 14세기 나관준 명나라 사람이 쓴 삼국지 연의 소설 버전이 바로 그 두 번째 버전입니다. 삼국지에는요. 이제 한 가지 인물이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인물의 이름이 바로 조등이었습니다. 조등. 이 사람은 이제 후한마을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제 환관이었어요. 환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치적 스킬과 감각이 너무 뛰어나고 그 외의 능력도 너무나도 뛰어나서 반대파인 청유파마저도 이 사람만큼은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146년 환제라는 황제에 즉위하게 되니 이때 이 황제에 즉위하는데 조등이라는 사람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정말 모든 청유파에게 유명을 씌워가지고 황권을 강화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때 얻은 황제의 신임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한 가지 청을 황제께서 들어주게 됩니다. 그 청이 바로 무엇이냐면 양자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양자의 이름은 바로 조숭. 이제 조조할 때 그 조와 숭어할 때 숭, 그 두 글자가 합쳐져서 조숭인데 이 조숭이 나중에 커서 아들을 낳게 되니 그 이름이 바로 조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등이라는 사람의 이제 권세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무시무시했었는데요. 심지어는 나중에 등장할 권력의 최고봉 중 하나인 십상시 중 가장 수장이었던 장양이라는 사람조차도 이 사람의 수발을 다 들 만큼 이 사람의 권세는 거의 정말 끝장판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68년 환제가 죽고 어린 황제인 13살의 황제인 영제가 즉위하게 되니 이때 나라들은 역시 그렇듯 모든 역사가 그렇듯 모든 환관이 이 영제를 허수아비처럼 주무르게 되고 어질어질하게 됩니다. 이 어린 황제로 주무르게 된 녀석들이 바로 십상시라는 이제 환관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십상시는 그냥 십상시가 아니라 바로 십상시일 정도로 지금까지도 부패의 운상, 부패의 별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환관들이 했었던, 그러니까 십상시들이 했었던 가장 악질적인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관직을 사고 파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 치면 시장직이 있고 대통령직이 있는데요. 시장직을 갖다가 10억에 내놓았고 대통령직을 갖다가 1000억이나 혹은 1조에 내놓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게 되었고 나라는 계속 점점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백성들이 죽어난다는 것이지요. 관직을 사고 판 사람들이 자기가 투자한 만큼 뭐라 더 뽑아먹으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직을 갖다가 내가 10억을 투자했으면 내가 20억을 또 벌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만큼 더 뽑아먹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백성들은 아이고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제발 언제까지 우리가 무슨 봉인이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환건적의 난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농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저쪽으로 내 거 다 뺏어가고 조정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그리고 관직 사고 파는 놈들은 내 거 다 가져가고 어디 이래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흑화해가지고 들고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환건적의 난이었어요. 근데 이 환건적 같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엄청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홍길동 아시죠? 홍길동 보면은 되게 엄청 착한 사람이잖아요. 되게 그 부정부패한 관직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패고 잡아가지고 또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약간 그런 일을 했었던 게 바로 홍길동인데,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게 처음에는 환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원래 환건적이 아니라 환건당이었어요. 그래서 144년 장각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약초만 캐먹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자라는 도사를 만나서 이제 태평요술사라는 요술사를 받아가지고 큰 이적과 큰 기적을 많은 사람들 앞에 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세력을 갖다가 만들게 되었고, 결국에는 정사에는 30만 혹은 40만, 연희에는, 그러니까 소설 버전에는 100만까지에 이르는 아주 기세등등한 사이비 종교 집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환건적의 나는 한나라의 멸망이 직격탄이 되었고, 이후 400년간의 혼돈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삼국지보다는 역사적 자료로서 조금 더 중요하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환건적의 난으로 인하여서 조정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의용군 모집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지금으로 치면 바로 용병을 모집하는 것과 똑같았는데요. 이 용병을 모집하는 공지사항, 곧 방을 전국 곳곳에 붙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바로 삼국지의 3인방인 유비, 관우, 장비가 이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유비는 길거리를 걷다가 의용군을 모집한다는, 그러니까 용병을 모집한다는 방, 공지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유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탁군탁현에 태어난 사람인데, 지금으로 치면 탁군탁현은 시골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의 집안과 핏줄은 남달랐으니 바로 유씨, 한나라의 황족의 후예였습니다. 현실은 정말 시궁창 같고 조금 볼품 없었지만 그의 집안과 핏줄만큼은 정말로 남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비가 가슴속에 엄청 큰 포부를 갖게 되었으니 나는 꼭 성공할 거야 라는 큰 포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숨을 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현실만큼은 정말 시궁창이었기 때문입니다. 돗자리나 팔고 신발이나 집신으로 이어서 팔던 유비가 방을 보고 엄청나게 한숨을 푹 쉬더니, 그때 옆에서 엄청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나타나게 됐으니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누구? 장비였다는 것입니다. 한숨을 쉬고 있는 유비를 보면서 장비가 하는 말이, 아니 이러다가 한숨이 푹 쉬어가지고 땅까지 꺼지겠어. 아이고 이것도 남자요? 남자가 말이야 마음을 먹었어. 뭐라도 써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장비가 엄청나게 잔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장비가 나타난 걸 쭉 갑자기 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장비의 떡하니 한 그 기골 장대한 모습에 갑자기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기골의 장대한 장비한테 쫀 우리 유비는 그냥 다시 한숨을 쉬고서는 장비랑 같이 국밥이나 한 사발을 때리자고 하고는 주막으로 가게 됩니다. 주막에 가니까 장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장비가 이 유비의 식견과 말빨에 뿅 가게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유비가 엄청나게 이제 똑똑했던 거죠. 그래서 같이 의기투합을 하면서 우리 좀 잘해봅시다. 그래요, 잘해봅시다 하는 와중에 갑자기 장비만한 기골이 엄청 장대한 사나이가 갑자기 저기서 주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모, 나 의용단 지금 빨리 모집하러 내가 지원하러 가야 했으니까 국밥 한 마리 내놓으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장면을 장비하고 유비가 보는데, 아따 이 사람도 범상치가 않아. 눈은 막 거의 용 같고, 입이랑 귀는 거의 호랑이 같고. 자, 장비도 진짜 땅끝급인데
이 사람도 진짜 땡크 아니 정말 땡크예요. 땡크 완전. 그래서 하여튼 셋이 만나서 말을 걸어가지고 장비랑 유비가 이제 관우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셋이 좀 이렇게 얼랑정랑 좀 친해지게 돼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다들 어디에서 왔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친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유비의 어머니가 팍 들어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초등학생으로 생각합시다. 내가 학교에 가야 되고 학원에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좀 껄쩍지근한데 좀 PC방이나 가볼까 했는데 그 PC방에 엄마가 들이닥친 거예요. PC방 갔다가 이제 들킨 거죠. 이제 약간 유비 어머니 입장에서 조금 약간 좀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그러고 있었는데 여차저차 이제 유비 귀를 잡고 엄마 알았다고 좀 제발 내가 알아서 좀 해볼게. 좀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잠깐 스탑 하고 나서 제가 유비 어머니한테 다 설명합니다. 여차저차 해서 내가 의욕남 모집하고 내가 다 했어 내가 조금만 해서 그걸 들은 유비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심각한 표정으로 그래? 하더니 갑자기 쪼글레 좀 어디에 살짝 가요. 갔더니 엄마가 집에서 잠깐 갔다 오니까 뭘 큼지막 걸 갖다가 그 유비 손에다가 쥐어줘. 알고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100만원, 200만원 하는 그 여윳돈인 거예요. 여윳돈. 그러니까 그러면서 엄마가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들 너도 이제 다 컸구나. 그래. 그래서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그래 네가 때가 되었으니까 이 돈 네가 가져가가지고 의용돈 할 때 써. 네 여비다 하면서 딱 주게 돼요. 우리 어머니께서. 근데 그때 가만 보니까 장비 얼굴이 되게 표정이 조금 이상해. 보니까 표정이 약간 하면서 입만 계속 다셔요. 좀 왠지 한번 보니까 장비가 약간 속으로 뜨끔했던 거예요. 왜 뜨끔했냐면 장비가 원래 엄청 돈이 많았거든요. 거의 지금으로 치면 중소기업 사장? 거의 매출이 1년에 30억 가까이 되는 약간 그 정도 급의 어마무시한 좀 약간 부자였다고 해요. 근데 돈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없는 거 있는 거 다 끌어와가지고 아들한테 딱 지원해주는 거 보니까 뭔가 속으로 좀 찔렸던 거야.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까지 하네? 해서 장비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지 말고 그 의용단을 지원을 하기보다 그냥 우리가 의용단을 만듭시다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쳐요. 의용단 만드는 데에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억을 본인이 다 가졌다고 하면은 30억을 갖다가 다 투자해서 이제 의용군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투자자를 이미 낀 스타트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우, 유비, 그리고 장비 이 세 사람이 의용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비가 이렇게 또 제안을 해요. 우리 그 의용군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형제가 됩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비 집 뒤뜰에 보면은 복숭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복숭아 앞에서 같이 이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어떤 맹세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한 달 한시에 태어나지 못했어도 한 달 한시에 이제 죽게 하소서. 약간 이런 살짝 중2병 같은 아마도 그런 맹세를 하게 되고 그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도원결의가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보죠. 더 재밌는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좋아요하고 구독을 해주시면 더 재밌는 삼국지 썰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텔러 건우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